네, 지난 1년간 계엄 빼고 국회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해본 것 같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0항쟁 38주년입니다. 38년 전 오늘 군부 독재에 맞서서 호언철폐를 외쳤던 국민들의 함성이 이 땅의 민주주의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 희생과 용기를 이어받은 국민들은 12.3 비상계엄에 맞서서 민주주의를 다시 지켜냈습니다. 원내대표단이 끝나가는 지금 앞으로 여당 국회의원으로서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생을 회복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하게 됩니다. 이제부터 특검의 시간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왜곡된 정의를 바로잡고 그리고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시간입니다. 지난 6월 5일 국회는 12.3 내란 특검과 김건희 명태균 특검 그리고 최혜병 특검 이 3대 특검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심의하고 공포될 예정입니다. 특검을 통해서 윤석열, 김건희 그리고 국민의힘 등을 비롯한 권력형 범죄의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 엄정하고 철저한 수사와 단죄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불공정하고 몰상식한 기득권 카르텔을 청산할 수 있고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런 혼란을 겪지 않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특검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400억의 예산이 들어간다. 그리고 검사 120명이 투입돼서 검찰청이 다른 수사하기 힘든 건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는 것 같습니다. 훼손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정의를 바로잡는데 과감하고 신속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의 열망을 고려하면 이번 특검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일단 400억 예산이 들어간다는 비판에 대해서 잠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400억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앞으로 다시는 내란이 없는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군인들이 억울한 죽음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그리고 다시는 주가 조작하지 않는 그런 나라를 만들 수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투입해야 될 예산 아닌가 되묻고 싶습니다. 한편 검사 120명이 투입된다라고 하는데 5개월 이내에 사건들이 다 종료될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 120명이 투입돼서 신속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수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 그 정도는 충분히 감내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국가적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신속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정문 정책위 부의장의 발언 있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맞이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국회 본청을 걸어 들어오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지난해 12월 3일 국회를 장악하려는 계엄군에 맞서 시민들과 국회 보좌진이 맨몸으로 맞서 싸우던 바로 그 장소를 지나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취임 선서를 하셨습니다. 그 감격의 순간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주권 행사로 이재명 정부에 부여한 사명이 무엇인지 어떤 대한민국을 기대하고 있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국민과 함께 그려온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실현하기 위해 무거운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임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목리를 부리며 좌초시킨 민생 입법들을 하루속히 처리하겠습니다. 지난 3년간 심지어 12.3 불법계엄 이후에도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민생 입법에 죄다 반대하거나 조건을 붙이며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 경제는 여전히 불안정하고 민생은 위기의 연속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를 거듭 강조하신 만큼 관련 법안 처리를 최우선 과제로 두겠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께서 약속한 코스피 5천 시대를 이루고 6.3 대선에서 확인된 민의를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상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시장의 기대에도 적극 부응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는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원달러 환율도 외국인 순매수에 힘입어 약 8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상법 개정이 가져올 우리 주식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를 비롯하여 많은 투자자가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코스피 5000 시대의 문을 반드시 열겠습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42번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시킨 민생 개혁 법안들도 면밀히 검토해서 필요한 법안들은 신속하게 재추진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입법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적인 국정 운영을 든든히 뒷받침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안태준 부대표의 발언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 광주시을 출신 원내부대표 안태준입니다. 지난해 22대 국회 시작되면서 제1기 원내부대표의 소임을 맡게 됐습니다. 권력을 사유화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그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고민도 많았습니다만 대한민국의 위기를 함께 돌파해 나가자는 박찬대 원내대표님의 말씀을 듣고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이번 1기 원내대표단은 정말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오직 자신과 가족의 안위를 위해서 거부권을 남발하는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의 눈치를 보기에 급급한 국무위원들, 그들에게 국민은 없었습니다. 민주당이 물러서면 국민의 목소리도 묻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총성 없는 전쟁을 치러낸 우리 원내대표단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큰 사랑을 주신 국민 여러분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행정명령 1호는 역시 민생이었습니다. 비상경제점검 TF를 통해서 경제 살리기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정말 환영합니다. 6개월간 멈춰서 있던 경제 시계를 다시 돌려야 합니다. 추경을 통해서 시급한 곳부터 온기를 불어넣어야 합니다. 특히 민생회복지원금은 지원금을 마중물 삼아서 서민경제의 선순환을 유도해야 합니다. 지역화폐는 골목골목을 돌면서 인생의 모세혈관까지 활력을 전할 것입니다. 국민의 삶은 여전히 팍팍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1.9%였습니다. 5개월 만에 1%대로 내려오기는 했지만 서민들의 장바구니는 여전히 가벼울 수밖에 없습니다. 8일자 국가 통계 포털에 따르면은 초콜릿과 커피, 양념 소스, 빵, 햄, 베이컨, 고추장, 생수 등 품목이 지난 6개월 동안 5에서 10%까지 값이 치솟았습니다. 아이스크림과 유산균, 냉동식품, 어묵, 라면은 각각 5% 안팎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협조해 오던 기업들이 탄핵 정국을 틈타서 기습적으로 가격을 올렸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기업의 가격 인상을 계속해서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을 이용해서 기업들이 국민과 고통을 함께 나누지 못했다는 점은 정말 안타깝기만 합니다. 부디 새 정부에서는 기업들이 국민과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국가적 위기를 돌파해내는 한 축으로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합니다. 22대 대선이 마무리된 지 어느덧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선거라는 제도의 본질은 권력 쟁투이고 각 정당에서는 정책이라는 무기로 국민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싸웁니다. 그리고 선거가 마무리되면 그 치열했던 순간을 뒤로하고 오직 국민을 위해 다시 일해야 합니다. 그러나 선거 기간뿐 아니라 선거가 끝난 이후에도 오직 한 사람 이름만 언급하는 정당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힘입니다. 대선 기간 내내 자당의 후보였던 김문수라는 이름보다 이재명이라는 이름을 아마 더 많이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죽하면 선거 유세 때마다 이름으로 혼동해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발언이 수차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새 대통령은 국민의힘 출신 대통령이 망친 대한민국의 재건을 위해서 성실하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때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존중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여전히 사법 리스크를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독재 프레임을 씌우려고 시도합니다. 독재를 기획하고 내란을 통해 직접 실현하려 했던 정당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국민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서 국민 대통합을 이뤄달라던
대통령을 향한 당부는 모두 거짓이었습니까? 반성을 모르는 정당에게 미래는 없습니다. 국민은 이재명을 선택했고 정당은 그 선택을 따라야 합니다. 국민을 분열시키고 통합을 저해하는 정치 세력은 분명 국민의힘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더 낮은 정당이 되겠습니다. 국민을 주인으로 섬기며 국민의 뜻을 실현하는 정당으로 언제나 함께하겠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제일 앞에 서서 길을 내고 땅을 다지겠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반드시 성공시켜서 대한민국의 위기를 반드시 극복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모경종 부대표의 발언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원내 부대표로서 참석하는 마지막 회의입니다. 지난 1년 동안 원내를 이끌어주신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그리고 진성준 의장님 비롯해서 모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주 화요일, 목요일 아침 9시마다 함께해 주신 우리 언론인 분들과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여당 원내 부대표로 참석하는 첫 번째 회의인데 이게 마지막 회의가 된다는 게 참 애석하기도 합니다. 작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시도부터 올 6월 3일 21대 대선까지 지난 183일의 여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추운 겨울 광장에서 서로의 온기이자 빛이 되어서 내란 세력에 맞섰고 마침내 국민의 손으로 새로운 대통령을 세웠습니다. 국민들의 힘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여전히 작년 겨울에 머물러 있는 분들이 국회에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는 성찰 대신 책임 회피와 정치 공세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상식적인 쇄신을 외치는 그 당의 젊은 정치인이자 비대위원장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기를 또 다른 청년 정치인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게다가 이재명 대통령의 파기환송심 연기를 두고 헌법에 따라 내린 사법부의 판단을 독립성 포기라며 매도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이 불법 비상계엄으로 헌법을 짓밟을 때는 침묵하더니 이제 와서 헌법이 보장한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흔들어서 국정수행을 초장부터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쯤이면 헌법도 방탄헌법이라고 매도할 기세입니다. 국정 발목 잡기로 국민마저 이겨보겠다는 심보입니까? 이번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내린 명령은 지난 총선에 이어서 분명하고 명확합니다. 무너진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생을 회복하며 불공정과 혐오로 얼룩진 정치를 끝내라는 국민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기보다 여전히 남 탓에 몰두하며 책임을 외면하고 있는가 아닌가 싶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실정과 불법 비상계엄까지 국민의힘은 이 모든 책임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과거를 외면한 혁신은 없습니다. 남 탓이 아니라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먼저여야 합니다. 구태의연한 정쟁만 되풀이하는 정치에 국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 것이 이번에 또 드러났습니다. 선거는 끝났지만 진짜 대한민국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서로를 공격하고 갈라치는 그런 정치가 아니라 함께 협력하고 결과를 만드는 정치로 나아갑시다. 특히 사회에 막 발을 담근 사회초년생, 자산을 만들어야 하는 그래서 월급을 아끼고 또 아끼는 직장인, 결혼을 앞둔 예신, 예랑, 육아라는 큰 과업을 수행 중인 초보 엄마, 아빠까지 앞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넘어서 진짜 청년들이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길에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겠습니다. 집권 여당, 야당의 야당 역할이 아니라 국정에 대해 막중한 책임감을 함께 지고 있는 국민들의 여당 역할에 더불어민주당은 집중하겠습니다. 민주당은 빈틈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주권 정부와 함께 국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두는 진짜 대한민국을 반드시 실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내 수석부대표 박성준 의원입니다. 윤석열의 파면과 이재명 정부의 출범까지 더불어민주당 제1기 원내 지도부가 이뤄낸 모든 성과는 오롯이 국민 여러분의 뜨거운 성원 덕분입니다. 원내 수석 부대표로서 지난 13개월을 돌아보면 말 그대로 숨 가쁘고 치열한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최혜병 특검법부터 윤석열의 반복된 거부권 행사,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의 탄핵, 그리고 대통령 선거 승리까지
하루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었던 시간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윤석열과 내란 세력 일당들이 곳곳에 설치해둔 숱한 함정이 있었습니다.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었던 가장 큰 힘은 바로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연대였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땀과 눈물 그리고 헌신이 있었기에 윤석열 정권을 조기에 종식시키고 마침내 이재명 정부를 출범시킬 수 있었습니다. 지난 13개월은 국민과 함께 써내려간 위대한 민주주의의 서사시였습니다. 진심으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이제 1기 원내 지도부는 이번 주를 끝으로 소임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우리 앞에 놓인 과제는 여전히 무겁고 큽니다. 이제 내란의 잔재를 완전히 정리하고 무너진 국정을 바로 세워야 합니다. 멈춰선 경제를 다시 뛰게 하고 고통받는 민생을 반드시 살려내야 합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행정개혁, 경제개혁 등 수많은 과제가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그 과제들은 이제 차기 원내 지도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는 평양으로 돌아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13개월 우리는 무례한 정권의 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시간입니다. 국민과 함께 개혁과 성장의 길을 꿋꿋이 걸어간다면 국가는 정상화되고 국민의 삶은 반드시 나아질 것입니다. 회복과 성장, 통합과 번영의 길을 이재명 정부와 함께 열어가겠습니다. 끝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님과 함께 지난 13개월을 뜨겁게 달려온 모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단 한순간도 국민을 향한 마음을 놓지 않았기에 윤석열의 파면과 대선 승리라는 역사적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습니다. 국민과 역사가 기억할 것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